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한덕수 총리는 직무에 바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헌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기각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한 총리는 이제 직무에 복귀를 했고요.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바로 이제 직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주목해 봐야 할 점이 재판관들 사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이 결과를 두고 이제 앞으로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어떤 힌트를 얻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좀 중요하게 봐야 됐던 게 대통령과 이제 교집합이었을 텐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란죄를 철회한 거, 그러니까 탄핵 사유 중에 내란죄 자체를 철회한 부분과 그 외에도 이제 증거 인정과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검찰에서 조서라든지 아니면 수사 기록들을 인정을 해서는 안 된다. 헌재에서는 이런 주장을 이제 공통적으로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 측에서 동시에 했는데 핵심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그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고 명시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힌트를 얻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좀 추측해 보는 것은 이런 사안이 만약에 주요한 쟁점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정리된 결과물을 이 결정문이라던가 주요한 요지에 담았을 텐데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대통령 측이나 한덕수 총리 측에서 문제 삼았던 것과 달리 재판관들 사이에서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점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의 내부 기류라던가 이런 걸 읽어봤을 때 한덕수 총리의 어떤 기각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재판관들의 판단이 갈리는 이 상황을 두고 대통령 측에 좀 유리한 판단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재판관들의 이른바 성향과 판결을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좀 아전인수격 해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덕수 총리와 이 대통령의 사안 자체의 무게도 다르고 사실 한덕수 총리가 받고 있던 여러 가지 이제 탄핵 사유 중에는 방조했다 혹은 가담했다 이 정도의 혐의였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직접적인 주범이자 실행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증거의 구체성도 다르고 사안의 중대성도 다르고 본인의 이 주체적인 가담 정도라든지 행위의 그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 한덕수 총리의 판단을 통해서 판결을 통해서 대통령의 것을 예측해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비상계엄 위헌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은 것이 말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아직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것인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일단 사안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 당 이 내외각에서 예측을 했던 이 7대1 기각 스코어가 정확하게 맞았다라는 점, 그리고 헌법재판소 내에서 이 김복형 재판관과 정대선 재판관이 강하게 맞붙고 있다는 이 한간의 이런 소문들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다라는 점이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그 윤 대통령과의 관계성 측면에서 재판 내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어떤 절차상의 적법성을 따지면서 한덕수 총리가 어떤 책임을 물을 정도의,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런 국무회의를 저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책임을 물을 만한 명확한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설시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어떤 그런 동의 여부의 의결권이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대통령이 국무회의 어떤 절차상의 일부 하자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위법 위헌이라고 보긴 어렵다라는 단서를 또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 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게 보수 재판관과 소위 좌파 재판관들 사이 어떤 이런 역학구도 같은 것들을 눈여겨볼 만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정계선 재판관이 나홀로 인용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 김복형 재판관이 각하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러니까 그 정계선 재판관의 주장들을 조목조목 비판을 하는 형태로 해서 기각 의견을 냈거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 양강구도가 공고해지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이 정영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 특히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이 각하되었을 때 본인의 재판관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하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정영식
조한창, 김목형 재판관의 어떤 이 3인의 구도가 굳건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런 역학들을 봤을 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이 재판관들 간의 어떤 분열되어 있는 이런 구도들이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 3인의 보수 재판관들이 똘똘 뭉친다라고 했을 때 기각이 가시화될 여지가 충분히 커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여야의 반응도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에 야당 주도의 탄핵안이 줄줄이 기각 결정이 난 것은 헌정사에 남을 기록적인 패배다. 이재명 대표의 석고대죄를 요구했거든요. 당장 여권의 잠룡들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동참했습니다. 여러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은 분명하게 해둬야 될 것은 헌법재판관의 미임명에 대해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다라는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다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기각이라는 좀 씁쓸한 결과를 받아들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한덕수 총리의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것이 헌법 소유의 의지라던가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의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충실하지 못했음을 저는 확인받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를 봤을 때에도 최상목 대행이 선별적으로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마은혁 재판관을 미임명한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다라는 것을 명시했고 이 이후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를 통해서도 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이제 헌법 위반이다. 그리고 위법적인 행위이다라는 점을 명시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탄핵의 결과의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아쉬운 것은 맞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를 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절차적인 하자의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많은 쟁점이 됐던 게 200석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제 총리 기준으로 탄핵하는 거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라고 했으나 이 부분도 사실상 쟁점이 정리가 된 것이고 이외에도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제 지적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탄핵 소추의 결과를 보면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유의미하게 포착해봐야 할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의결 정족수 등 헌재가 일부 내용에 대해서 위헌임을 인정한 부분을 강조하고 나섰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일단 저는 정계선 재판관이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소간의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법적인 사실관계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한덕수 총리의 의도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한덕수 총리가 이를테면은 뭐 내란죄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어떤 특검 임명을 미뤘다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킬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재판관들을 불임명했다라든지 사실 이런 식의 표현은 어찌 보면 약간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기에는 부적절한 설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다수 이 헌법재판소의 과거 전례들을 비추어 봤을 때도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기각 의견을 냈다라고 봐야 할 것이고요. 또한 각하 의견 2명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각하라는 것이 151명 정족수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또 덧붙여 얘기한 것이 만약에 151명의 정족수가 용인되기 시작하면 이 거대 야당에 의해서 줄 탄핵이 용인이 되면서 국정 운영이 매우 혼란해질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야당의 지금 줄 탄핵 30차례 가까운 탄핵 소추안의 이 발의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요 의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분명히 이 부분을 직시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이 납득하겠냐라는 사실상 궤변을 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처럼 지지율이 양갈래로 갈라지면서 역풍을 맞았던 결정적인 계기가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무리한 명분 없는 탄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들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졸속이었다라고 입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외려 국민들이 납득하겠냐라고 해서 말을 돌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1야당 대표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이 저희 국민의힘한테 사과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국정 마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석고대죄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장외투쟁에 그야말로 총력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막 당사도 열었고요. 전원위 개최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천막을 강제 철거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권에서는 지금 사과를 해야 될 때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사과를 논하려면 대통령의 그 불법 계엄에 대해서 처절한 반성과 제대로 된 사과가 있었는지 국민의힘에 먼저 묻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려야겠고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우는 지금 뭐 광화문광장에 이제 설치된 천막당사를 철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면에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헌재 앞에 천막당사를 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추진의 움직임까지도 포착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만약에 헌재 앞에 여당 의원들의 천막당사가 쳐진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민주당과 똑같은 기준으로 철거를 할 것인지 이른바 적극행정이라는 이름을 쓰고 정치 탄압을 할 것인지 물어보고 싶고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을 때리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때가 아니고 지금 서울시장으로서 정책 실패를 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이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을 처음에 급하게 완화를 했다가 원래 예정된 시점이 6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대선의 꿈을 꾸면서 사실상 정책적으로 무리를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삶에 더 큰 피해를 입혔고 심지어 그래서 결국에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원점으로 돌리다 못해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다시 한번 입장을 바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민주당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으로 지지층에게 점수를 얻어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얄팍한 정치적 술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뭐 장외투쟁, 뭐 천막 당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 제가 뭐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변인은 아닙니다만 조금 토지거래 허가제를 말씀드리자면 그 정책을 갑작스럽게 번복한 것은 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었지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당시에 좀 강남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좀 진화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들이 있었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다시 말을 하게 되면서 주장을 하게 되면서 집값이 진화가 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여러 공과 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게 민주당의 천막당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산불 문제라든가 어제 또 싱크홀이 또 내려앉는 그런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좀 국가적으로 여러 재난 상황들이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이 지도부 차원에서 이 광화문 한복판에 천막당사 농성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적절한 애티튜드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에 대해서 서울시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철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집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제 한민수 대변인이 알량한 선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왜 천막당사까지 설치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외면하고 있다. 저는 이런 눈물겨운 궤변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 이유 같은 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은혁 재판관 왜 임명이 이렇게 밀리게 됐습니까? 작년 10월에 그 국회 추천 목사 3인의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도래했을 때 민주당이 어떤 방통위원장의 그 탄핵 심판 심리를 미룰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천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헌법재판관들 임명이 미뤄지고 어그러진 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후과들이 다 민주당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사실 좀 적반하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천막당사까지 설치해서 장외투쟁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도 못할 짓이고 자신들의 과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첫날부터 분주했습니다. 상임위를 소집하고 조금 전에 저희 국무회의 브리핑을 통해서 들어본 것처럼 국회 협치 등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책들과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이 적시에 추진해야 된다.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야 된다고 말했거든요. 당장 어떤 부분들부터 처리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앞에서도 많이 다루셨을 텐데 이 산불 관련해가지고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뭐 싱크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국가 내에 여러 안전사고들이 이어지고 있고 뭐 인명피해도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잘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여야 협치를 이제 언급을 하셨고 사실은 이제 복귀하면서 냈던 메시지도 보면 이제 여도 야도 아닌 앞으로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내셨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정말 진정한 협치를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본인이 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해야 될 일은 명확하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즉시 임명함으로써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을 빚어왔던 이 형국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고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탄핵을 소추했던 야당의 입장도 있었던 만큼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를 존중하고 헌재에서 지적했던 그 위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본인도 반성을 하고 인정을 하면서 재판관 임명을 즉시 함으로써 저는 이 갈등을 한번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외에도 뭐 중요한 부분은 뭐 저희도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만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을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만 좀 대응 속도가 너무 늦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우려도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관세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산업적으로 그리고 통상적으로 위기가 닥쳐온 만큼 경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야당과도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당면한 부분들 짚어주셨거든요. 예. 어떤 부분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년 말에 6인 체제를 고수하면서 헌재 마비를 유도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8인 체제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아까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재난 상황들도 눈여겨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는 지금 민감 국가 지정 문제 여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철회를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이것이 어떤 원자력 관련된 문제가 아닌지에 대해서 여야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어떤 내각의 컨트롤 타워로서 적절히 조율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게 미국에 의한 관세 전쟁 문제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어떤 경제를 넘어서 외교적인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각 차원에서 정책 조정이 필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오늘 국무회의에서 방금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그 의대생 복귀 문제도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의대 소위 의정 갈등이라는 것이 1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각이 정상화된 직후부터 바로 좀 가름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이제 임명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탄핵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사실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기각이 됐기 때문에 무효가 된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이제 뭐 어떤 관측도 있었는데 유효하다 대행 시절에 안 한 거니까 이건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또 민주당 내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래서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뭐 김복통 재판관 개인 의견이긴 했지만 예. 그 위헌 위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관 불임명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임명을 하라고 적시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두 명의 각하 의견 재판관들은 본원 재판까지 갈 가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명백한 위법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다른 기각 의견 재판관들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책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어떤 구속력 있는 판결 때문에 즉각적으로 임명을 하라는 주장 자체가 맞지가 않다라고 저는 보고 또한 저는 6인 체제를 고수했던 민주당이 계속해서 8인 체제가 불완전하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현재 8인 체제에서 6표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목리를 부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9인 체제가 돼서 마은혁 재판관은 무조건 찬성표를 던질 것이기 때문에 인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마은혁을 포함시켜서 6표를 만들자라는 그런 만약에 그런 수를 쓰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이만큼 부적절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갑자기 문영배 소장대행이 변론 재개를 이야기를 하고 3주 동안 다시 변론 갱신을 해서 6대3으로 만약에 결론이 난다라고 했을 때 이건 정말 내전 상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무리한 방식을 강요를 하는 건지 저 납득을 하기가 어렵고요. 현재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한 선출직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정통성에도 더더욱 바람직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좀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최상목 이제는 이제 최상목 대행이 아니죠. 하지만 이 최상목 대행 당시에 대한 어떤 탄핵 추진에 대해서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전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원식 의장의 역할이 사실은 중요하다. 이 탄핵안은 철회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 민주당에서는 이제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은 그대로 추진을 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본회의 의결의 시기까지는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이르면 27일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일단 핵심은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소통이 어떻게 되느냐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원식 의장의 생각도 이제 민주당과 일치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게 어쨌든 한덕수
그 총리의 탄핵 결과를 보게 되면 뭐 상설특검 그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점이라던가 아니면 헌법재판관들의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라던가 이런 최상목 대행과 어떻게 보면 겹치는 탄핵 사유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기각이라는 최종적인 결과는 받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동이다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만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이 한덕수 총리의 그 관한 행동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이 국가의 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지적을 하셨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라고 봤던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까지도 고려해 볼 때 최상목 대행의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히 정립이 되었다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